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SVB 파이낸셜과 실버게이트의 여파와 그에 관련된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나와버렸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사태가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2월 고용지표를 정리해보고 영상 중후반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상당한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을 기준으로는 2% 이상의 변동을 보여주는 하루였고 결국 다우존스는 1.07%, S&P 500은 마이너스 1.45%, 나스닥은 마이너스 1.76%나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을 기준으로는 수요일에 약간의 양봉이 나왔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봉을 보이면서 이번 주 최고점 대비 6.2%나 폭락하면서 1월 달에 상승분을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도의 탐욕 구간에 위치해 있었던 공포 탐욕 지수는 드디어 24까지 내려와 오랜만에 극도의 공포 구간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포 탐욕 지수는 후행성 지표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서 비중을 실어서 매매할 타이밍을 살피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초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 초중반에 심지어 양전을 했었고 그러다가 급격하게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이러한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인 것은 오늘 나온 2월 고용지표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온 결과들을 살펴보면 시장은 고용지표들이 하등 좋게 나온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숫자 놀이로 몇몇 지표를 호재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고용지표를 이렇게 봤습니다. 당연히 비농업 고용지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폭등하다시피 했으며 이게 이번 예측치였던 20.5만 건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날씨는 따뜻했었으니까요. 시장은 바로 코앞에 놓인 수치만을 보기 때문에 예측치였던 20.5만 건보다 큰 31.1만 건이라는 수치를 보고 확실하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짚어드리자면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는 작년 4월부터 오늘까지 11개월 동안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한 지표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시장이 집중한 것은 실업률 통계와 평균임금 상승률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월과 예측치였던 3.4%보다 높은 3.6%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려 0.2%나 실업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 수치를 보고 흥분하신 분들 몇이나 계신가요?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이 수치에 놀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전히 3.6%라는 숫자는 완전 고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부스러기만한 호재에도 미쳐있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수치가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평균 임금 상승률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전월과 예측치였던 0.3%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0.2%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수치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수치는 작년 2월달 동결이라는 수치에 이어서 12개월 만에 최소치이긴 하니까요. 그러나 작년 2월 당시에는 예측치보다 무려 0.5%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0.6%나 낮았고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0.3%에서 꼴랑 0.1% 낮아진 0.2%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혀 호재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한 임금 상승률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전월 대비와 마찬가지로 예측치인 4.7%보다 약 0.1%가 하락한 4.6%가 나왔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5.1%가 나온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전년 대비 임금 인상률이 그 하락 추세를 끊어버리고 다시 상승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오늘 나온 고용 관련 지표들은 전부 다 기대 이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좋게 나왔으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오늘의 고용 지표들은 다음 주에 있을 CPI와 PPI의 프리뷰 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표들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지표들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지표를 내놨다는 것은 다음 주 CPI와 PPI도 절대 방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CPI와 PPI 지표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다음 주 CPI와 PPI 모두 결과가 안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원 CPI와 근원 PPI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에서는 헤드라인 지수보다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지수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근원 CPI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부터 하락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결과는 예측치보다도 높았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한동안 쭉 하락 추세를 그려왔던 예측치를 보겠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근원 CPI의 예상치가 전월과 동일하게 5.5%입니다. 전문가들의 눈에는 전혀 물가가 안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전월에는 5.5%를 예측했다가 5.6%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을 실망시킨 적이 있는 바, 이 수치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근원 PPI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원 PPI는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원 CPI는 그나마 예상치는 하락 곡선을 그리다가 이번에는 동결이라도 되고 있는데, 이번 근원 PPI 지수의 예측치는 오히려 4.9%에서 5.2%로 상승해버렸습니다. 물론 전월에 4.9%로 예측하다가 5.4%가 나오면서 뒤통수를 세게 맞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려오던 예상치가 상승 추세로 돌변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충격에 휩싸인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상치만 봤을 때도 위험한 시장 상태인데, 어제 나온 2월 고용지표들의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다음 주 CPI와 PPI에 대한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수치들의 결과가 괜찮게 나오면 그때 즐기면 그만이고,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악재가 많은 상황이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투심이 냉각되다 못해 절대 영도까지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2023년도에도 벌어지는 것인가를 시장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큰 이슈가 되었던 실리콘밸리뱅크, SVB 파이낸셜이 결국 주가 폭락에 이어서 파산과 폐쇄가 결정났습니다. 어제 이 SVB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유튜브와 매체에서는 이 은행을 중소은행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은행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중소은행이 아닙니다. SVB는 연준의 자산 기준으로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역사도 40년이나 되었고요. 1등 최우선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16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무슨 듣보은행이냐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은행의 자산 규모는 2120억 달러로 한화로 따지면 약 280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SVB의 파산은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가장 컸던 규모의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저축은행인 워싱턴 뮤추얼은행의 파산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그나마 조금은 상승하고 있었던 미국 증시는 폭락을 해버리고 결국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렇게 투심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이만한 규모의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당연히 15년 전에 있었던 금융위기를 기억나게 할 것이고, 이미 그때의 기억이 학습된 시장은 당연히 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국채금리는 폭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이나 은행 예금이나 다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채권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SVB의 파산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급격한 금리 인상입니다. SVB와 주로 거래하고 있던 스타트업 회사들과 같은 중소규모의 회사들의 자금이 이러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연준이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다음 금리는 올려봤자 베이비 스텝일 것이고, 올해 최종 금리도 더 이상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하니 5.50%까지만 올릴 거라고 나름 합리적인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최종 금리나 다음 금리 인상 예측치가 낮아지면 굉장히 큰 호재거리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측치들이 낮아지는 것은 하등 좋을 것이 없습니다. 즉, 이번 주 주식시장, 특히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정할 만한 큰 이벤트가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담백하게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면 즐기고 내리면 줍줍하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간식 멤버십에 당당님, 스피님, 유프로님, 커피 멤버십에 헬렌님, 사비님, 수비님, 비에나이님, 이두희님, 밥 멤버십에 수국님, ASM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으며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공유해드릴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